고구려는 왜 사라졌을까? 멸망에 숨겨진 이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 하나, 고구려의 멸망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고구려는 한때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대제국이었지만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나라와 신라의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원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고구려는 왜 사라졌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성했던 고구려, 최강국이 되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주몽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이후 45세기경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대를 거치며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는 최강국으로 성장했죠. 특히 광개토대왕은 백제와 신라, 외까지 압도하며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펼치며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했죠. 이 시기 고구려는 중국의 북위, 남조와도 맞서 싸울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장수왕 때는 한반도 중부까지 장악하며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기도 했죠. 이처럼 고구려는 당시 동아시아 최강국 중 하나로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했던 나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부의 분열, 왕권 다툼의 시작? 강한 나라도 내부가 흔들리면 무너지는 법이죠. 고구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유지했던 장수왕 이후 고구려의 정치 구조는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귀족 세력과 왕실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론이 분열되었죠. 특히 6세기 후반 이후 귀족 세력이 강해지면서 왕의 권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왕, 영유왕 때도 계속해서 권력 투쟁이 일어났고 급기야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영계소문은 강력한 독재 정치를 펼쳤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내부에서 반란을 꾀했습니다. 고구려 내부의 정치적 갈등이 심해질수록 국력은 점점 쇠퇴해갔습니다.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분열이 더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죠. 당나라와의 갈등, 너무 강한 적을 만들다. 고구려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외부 요인은 바로 당나라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당나라 태종은 고구려의 강성함을 경계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이에 맞서 영계소문은 당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며 천리장성을 쌓고 방어태세를 갖췄죠. 645년 당태종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가 대승을 거두며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냈죠. 이 승리는 고구려의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당나라의 원한을 샀다는 점에서 큰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당나라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신라의 김춘추는 당나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고구려와 팩제를 공격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팩제의 멸망과 고구려의 고립. 660년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면서 팩제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에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죠. 이전까지 백제는 고구려와 연합해 신라를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제가 사라지면서 신라는 더욱 강해졌고 고구려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팩제 유민들은 반란을 일으켜 고구려에게 큰 부담을 안겼죠. 이제 남은 것은 고구려뿐이었고 신라와 당나라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것. 영계소문의 죽음과 내부 붕괴. 그나마 강력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지탱하던 영계소문이 666년 사망하자 고구려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계소문의 아들들 간의 후계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내전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죠. 이런 혼란을 틈타 당나라는 668년 본격적으로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약해진 고구려는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668년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고구려 멸망의 결정적 이유들. 고구려가 멸망한 이유를 정리해보면 단순히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내부 분열, 귀족 간의 대립과 왕권 약화로 국력이 쇠퇴. 둘째, 영계소문의 독재,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지만 사후 혼란을 초래. 셋째, 백제의 멸망, 동맹을 잃고 고립된 상태에서 당나라와 신라의 협공을 받음. 넷째, 당나라와의 전쟁, 강한 적을 만들었고 신라와 연합한 당나라의 전략에 밀림.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결국 고구려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멸망 이후 고구려의 후손들은? 하지만 고구려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멸망 이후에도 고구려 유민들은 끊임없이 부흥운동을 펼쳤죠. 특히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발해를 건국하며 고구려의 계승 국가를 세웠습니다. 발해는 이후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국가로 성장하며 고구려의 문화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고려 왕조도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계자로 여겼으며 고려라는 국명 자체도 고구려에서 따온 것이죠. 고구려는 사라졌으나 그 정신과 유산은 우리 역사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강건했던 그들의 문화와 기계는 지금도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구려의 멸망을 통해 우리는 내부의 단합과 외부의 지혜로운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과거의 아픔과 교훈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거울이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위대한 조상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을 향해 더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구려의 역사는 단순히 영광과 멸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열과 자만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배우는 교훈서이며 동시에 강렬한 의지와 생존을 보여준 영웅 서사시입니다.
우리는 고구려가 남긴 유산을 통해 하나로 뭉쳤을 때 얼마만큼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고 분열과 갈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되새겨야 합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자신을 돌아보고 강건히 일어나며 고구려가 그랬듯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빛나는 길을 제시하며 고구려의 정신과 교훈은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단순히 패배로 끝난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아무리 강성한 나라도 내부의 분열과 갈등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외부의 적과 싸울 때뿐만 아니라 내부의 화합과 균형을 이루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고구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과 유산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통해 얻은 교훈이 현재와 미래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줄 것이며 고구려와 같은 결말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입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그저 한 왕국의 끝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구려는 멸망 속에서도 희망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유산과 정신은 발해를 통해 고려를 통해 이어졌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죠. 우리는 고구려를 기억함으로써 단합의 중요성과 강인한 의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들의 실패에서 배우고 위대한 영광을 가슴에 새겨 우리 스스로 미래를 향한 꺼지지 않는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고구려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한때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하며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힘만으로 강해질 수 없음을, 나아가 단합과 균형이 무너질 때 그 어떤 강력한 나라도 끝이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배울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현재를 더욱 단단히 하며 미래를 향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 고구려의 영광과 멸망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분열을 경계하고 서로를 하나로 이어주는 끈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고구려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유산을 기억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앞으로의 길을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끝내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정신과 교훈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도전 속에서도 자신들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역사를 통해 단합의 힘, 끈기의 중요성, 그리고 앞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고구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 기상과 혼은 이 땅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구려의 멸망은 단순히 슬픈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교훈이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길잡이입니다. 강력한 군사와 넓은 영토만으로는 영원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국력은 내부의 화합과 외부를 향한 현명한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고구려의 오랜 유산은 지금의 우리에게 단결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성장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과거의 오류를 통해 우리는 더 큰 꿈과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남긴 기상을 우리는 가슴속에 새기며 그 뜻을 이어가는 후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고구려처럼 찬란한 순간과 쓰라린 실패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할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고구려는 그들의 강인한 의지와 도전 정신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멸망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듯 우리도 고구려의 정신을 본받아 앞으로의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고구려의 이름은 잊혀질지언정 그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과거를 단순히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 속에 담긴 희망과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영광은 우리의 자긍심이고 그들의 멸망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경고입니다. 하지만 멸망조차도 그들의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새로운 불씨가 더욱 강하게 살아나듯 고구려의 정신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단지 슬픔과 한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강한 의지와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듯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미래를 개척할 동력을 얻고 단결과 화합의 힘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고구려는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르침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고구려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단합과 화합의 힘, 그리고 도전 정신은 고구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늘을 지탱하고 내일을 준비할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힘겨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웠던 그들의 의지와 기계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열이 아닌 단결로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빛나는 역사를 꿈꾸며 고구려의 혼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